예,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예,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네. 네. 네, 여기 돌지 않는 풍차님, 네, 대범의 엄마님, 지평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대박이다님, 그리고 15월 향해서님, 무게구리님 어서 오세요. 네, 레몬트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필명이 좀 독특하시네요. 네, 거친 바나나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여기 리소님하고 크스노퍼님, 스카이님, 손유성님, 크림 치즈 낙타님, 네, 이수연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어제 그 크림 치즈 낙타님이 그 친절하게 저기 뭐야 유튜브에 그 댓글 남겨주신 분이죠. 네, 어서 오세요. 네,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신신님하고 그 다음에 DBT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오늘 금요일인데 아무튼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좀 진짜로 짧게 한 30분 정도만 하고 마치도록 할 테니까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제 자세한 좀 설명은 좀 자제하고 네, 팩트만 딱딱딱 짚어서 설명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번 주 내내 피곤하셨을 거예요. 지금도 끝나지 않은 미국 대선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 신경을 많이 쓰셨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좀 오늘 금요일인데 편히 쉬시라고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앙드레 코스톨라님도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이제 어떤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냐면 제목에 써 있지만 테마주 있죠? 테마주의 선발주와 후발주를 효율적으로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좀 도움들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이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하죠. 불금. 네. 이 금요일 날 왜 이런 주제를 갖고 얘기하는지는 뒤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아무튼 먼저 이제 그 지수는 뭐 짧게 얘기해 드리고요. 바로 여기 오늘 주제 선발주와 후발주 공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오늘 이제 뭐 지수는 조금 빠졌죠, 그죠? 네, 코스피 지수는 0.1% 상승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코스닥은 약간 빠졌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이제 기술적으로 즉 차트상으로 봤을 때 약간 걸리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코스피 지수를 봤을 때 한눈에 이렇게 보셔도 그죠? 박스권으로 보이시죠? 대충 그었어요, 그죠? 네. 여기까지 왔죠? 반등이 세게 나왔다는 뜻이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급등하기보다는 한번 꺾었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아무튼 여기는 한번 걸리는 자리입니다. 네. 돌파를 실패한 게 아니라 원래 걸리는 자리고요. 코스닥은 차트가 약간 다르죠, 그죠? 코스피는 이렇게 박스권인데 고점과 저점이 일정한 박스권이지만 코스닥은 그렇지가 않죠.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차트인데 여기도 보시면 이거도 정확히 고점끼리 한번 이어볼까요? 여기와 여기랑 선을 쭉 이으면 대충 선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기술적으로 좀 걸리는 자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좀 쉬어가는 날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미국 주식은 어떨까요? 똑같아요. 자, 미국의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 여기도 전고점 부근이죠, 그죠? 그래서 약간 걸리는 자리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가장 유명한 주식 몇 개만 볼까요? 예를 들어서 애플을 보면 애플도 반등이 꽤 나왔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있죠? 테슬라는 좀 약하긴 한데 잠시만요. 네, 테슬라도 지금 반등이 꽤 나와서 좁은 박스권이긴 한데 여기 상단부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 주식을 봐도 좀 걸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최근에 이제 미국 대선 이제 그 전후로해서 증시가 급등 나왔기 때문에 다 어딘가에 걸리는 자리예요. 좀 쉬어야 되는 자리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크게 뭐 이렇게 신경 쓰실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얘기 해드릴까요? 요즘에 뉴스 보면은 맨날 바이든이냐, 뭐 아까 보니까 또 바이든이 무슨 조지아주에서 역전을 했다는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참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지금 모든 관심이 거기에 가 있어요. 누가
이기느냐, 트럼프가 그걸 불복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렇죠?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지금 뭐 하냐면요, 이거 하고 있어요.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뭐 선거 조작이냐, 아니면 트럼프의 그냥 또 뭐 떼쓰는 거냐, 뭐 이런 거 있죠. 막 그런 것만 보고 있어요. 누구냐? 사람들은 근심 걱정하면서 계산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지? 트럼프야? 바이든이야? 그 나한테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만 계산하고 있거든요.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군인들은 군인대로, 장사꾼은 장사꾼대로, 일반 개인들은 개인대로, 유학생은 또 유학생대로 계산해야죠. 그렇죠? 어머니한테 용돈 받으려면 환율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상황에 맞게 계산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방은 그거를 뛰어넘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좀 뒤에서 해드릴게요. 아무튼 사람들이 이런 걸 관심을 가질 때 여러분들은 다른 걸 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 많이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일반 개인들과 다르게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그 개미들하고 다른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남들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행동을 하면 나아질 게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갖고 온 게 이거예요. 선발주자와 후발주자를 효율적으로 공략하는 방법. 이 얘기를 하려고 오늘 갖고 온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보시면 이제 그 오늘은 진짜 그 금요일인데 개인들이 많이 피곤하셨나봐요. 오늘은 평상시 금요일보다도 사람 수가 적으세요, 그죠? 네. 자, 아무튼 여기 무소TV 여기 분들도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그렇죠? 헤네시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이케이님도. 네. 자, 아무튼 이제 자 보겠습니다. 여기 무소TV도 여기 그 방송을 그 11월 4일이니까 이틀 전부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쪽으로 들으셔도 돼요. 네. 네이버에 무소, 옛날 쌍용차 이름이죠. 네, 무소TV라고 치면 메뉴에 나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지수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지수는 이제 뭐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됩니다. 다 봤어요. 다 봤고 이제 테마주, 선발주, 후발주 어떻게 공략하는지 얘기를 쭉 해드릴게요. 네. 오늘 사람들 평상시보다 덜 들어왔는데 녹화 꺼버릴까요? 네? 유튜브도 오늘 되게 적게 들어오셨네요. 꺼버릴까요? 왜 이렇게 녹화를 끄고 싶죠? 녹화를 껐으면 좋겠다 1번, 아니다 안 껐으면 좋겠다 4번 한번 찍어보세요. 저는 약간 고약한 게 있어요. 이럴 때 사람들이 별로 안 들어오면 녹화를 막 꺼버리고 싶어요. 가끔씩 이럴 때가 있거든요. 네. 끄지 마요. 네. 끄지 말라 그러시네요 다. 알겠습니다. 다들 착하시네요. 크림치즈 나타님은 4번 찍은 걸로 제가 할게요. 혼자만 2번 찍으셨어요. 그죠? 네. 네네. 자, 아무튼 저도 최선을 다해서 짧게 딱 얘기해드리고 끝낼 테니까 잘 듣고 주말에 뭐 또 궁금하시면 또 한번 보고 하세요. 또 아무튼 요거 말고 이따가 동영상 저기 유튜브 쪽에 또 올릴 거예요. 지금 하는 거 말고 낮에 제가 또 녹화 남겨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하나 올려드릴 거니까 이따가 뭐 밤늦게라도 보시든지 아니면 주말에 심심하시면 한번 보세요. 그러면 도움들이 좀 되실 거예요. 자, 지수는 치우고요. 자, 주가를 보죠. 주가를 보기 전에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전에는요, 잘 보세요. 2015년도가 맞을 겁니다. 2015년도 6월 아마 15일일 거예요. 2015년 6월 15일 날 역사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냐? 상한가가 30%로 바뀌어버렸어요. 전 이거 진짜 너무 싫었어요. 지금도 싫고요. 그 전에 상한가가 15%였는데 이때부터 상한가가 30%로 바뀝니다. 그래서 개별주 테마주들이 올라가는 게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패턴이 거의 다 바뀌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옛날 기법으로 계속 주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그전에는 테마주가 급등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조건 대장주 사라 그랬어요. 후발주, 그때는 후발주라는 개념도 없었지만 뭐 그 밑에 있는 종목도 사지 말고 무조건 대장주 사라 그랬어요.
물려도 차라리 물려도 대장주에서 물려라. 왜 그러냐면 대장주는 반등이 반드시 나오지만 맨 밑에 있는 대장주 이해 종목들은 반등도 잘 안 나왔거든요. 예전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다르죠. 지금은 대장주에 물리면 약도 없어요. 후발주자에 물리면 괜찮아요. 왜냐면 세력이 다른 걸로 보내니까. 근데 지금은 대장주에 잘못 물리면 약도 없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자, 오늘 이 얘기 왜 하려고 하냐면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됐든 간에 증시는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대형주가 바로 올라가긴 애매할 테니 개별주나 테마주 장세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연말 연초에 이런 것들이 많이 가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요.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사람들이 미국 대선 본다고 정신이 없는데 국회에서 월요일하고 화요일일 겁니다. 그때 뭐가 있었냐면 제가 이제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월요일 맞을 거예요. 국회에서 예산특별위원회 있죠. 네. 예산특별위원회에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년 예산 500조 넘죠, 그죠? 그거 심사하려고 이제 운을 띄운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 심의 그게 들어갈 겁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테마주가 나오는 줄 아세요? 정부 정책주 거기서 다 나옵니다. 그런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사람들은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트럼프가 됐을 때 수혜주가 뭔가요? 바이든이 됐을 때 수혜주가 뭔가요? 이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쪽에 정신 팔고 있을 때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된다?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11월, 12월, 1, 2월 달에 매년 어떻게 움직였는지 요번에 예산에서 어떤 것들이 예산에 쓸 건지 그죠? 그 다음에 서울하고 부산 쪽에 보궐선거 큰 게 있는데 거기에 어떤 정책을 펼쳐서 국민들의 표를 얻으려고 하는지 야당은 어떻게 행동할 건지 안철수 씨는 뭐 하는지 유승민 씨하고 유시민 씨하고 기타 등등등은 뭐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보셔야 돼요. 폭넓게. 근데 사람들은 지금 계속 뉴스 보면서 바이든, 트럼프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초등학생인 제 아들이 좀 전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려요. 네, 어려요. 초등학생 어린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왜? 미국 대선이 뭐예요? 네. 미국 대선이 뭐예요? 아직 초등학생이라서 제가 정치를 안 가르쳐줬는데 그래도 미국 대선이 뭐예요? 왜? 자꾸 휴대폰하고 컴퓨터에 미국 대선이라 자꾸 떠서 이게 뭔지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얼마나 그게 많이 떴으면 초등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해줬죠. 미국 대선은 참 중요하다. 왜냐면 미국이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쭉 해줬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네,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최대한 쉽게 얘기해줬는데 다음에 또 얘기해주려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초등학생들도 물어봅니다. 미국 대선이 뭐냐고. 그러면 주식하시는 분들은 지금 얼마나 여기에 온 마음과 정신과 생각들을 뺏기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식들이 이렇게 급등할 때 이분들이 수익을 하나도 못 내는 거예요. 불구경 난데 이제 불난 집에 가서 이제 불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 타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셔야 된다? 좋은 종목을 매집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익을 내시기 위해선 좋은 전략을 잘 세워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시겠죠? 트럼프 바이든 뉴스 그만 보세요. 그만 보시라고. 그래서 오늘 제가 초등학생 얘기까지 해드린 겁니다. 네. 기가 막히죠, 그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한다고요? 인간 지표예요. 저는. 오늘은 초등학생 지표가 움직였어요. 자, 아무튼 대장주 얘기하다가 제가 넘어갔었죠. 대장주가 이렇게 있으면요.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불렀어요. 테마주들이 갈 때 대장주, 그 다음에 뭐 부대장주, 그리고 뭐 맨 끝에 가는 거 잡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잡주. 근데 지금은 어떻게 부르는 줄 아세요? 지금 테마주를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왜냐면 상한가가 30%로 바뀌고 나서 많이 바뀌어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금은 선발주, 그 다음에 후발주라고 부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테마주들이 옛날 방식으로 안 가요. 상한가가 30%로 바뀌고 나서. 최근에 주식을 시작하신 주인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지만 계속 듣다 보면 아실 겁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요, 예를 들어서 신종플루가 터졌어요. 그러면 사탄을 제가 불러올게요. 2009년도에 이제 신종플루가 터졌었거든요. 그때 대장주가 누구였냐면 잘 아시는 파루입니다. 파루. 이 파루가요,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때였는데 그때 이게 신종플루 우두머리였거든요. 그냥 무식하게 휙 날아갔어요. 그때는 상한가가 15%였기 때문에 이런 거 진짜 자주 나왔어요. 이런 거 먹으면 여러분들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쫙 올라가요. 생각만 해도 보기만 해도 시원하죠. 그죠? 이랬어요. 그 대장주가 이렇게 가고요. 뒤에 부대장주들은 대장주가 이만큼 갔으니까 부대장주는 한 요만큼, 잡주는 요만큼 따라갔었어요. 그리고 대장주가 이렇게 급락할 거예요. 나중에. 그죠? 그러면 부대장주도 똑같이, 그 다음에 잡주도 똑같이 하락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죽어도 그냥 대장주에서 죽어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테마주들이 이렇게 먼저 가는 게 대장주였거든요. 그쵸? 가장 먼저 상한가를 꼽으면서 가는 게 대장주였어요. 지금도 똑같이 상한가가 30% 바뀌어도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선발 먼저 가는 거하고 두 번째 가는 거하고 세 번째 가는 거하고요, 파동 길이가 거의 엇비슷합니다. 아시나요? 거의 비슷해요.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옛날이랑 다르다고요. 옛날에는 대장주가 이만큼 갔으면 부대장주는 이만큼, 잡주는 이만큼 갔어요. 1, 2, 3이. 근데 지금은 1, 2, 3이 물론 이제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이래요. 큰 차이가 없어요. 실제 그런 거 많습니다. 오히려 뒤에 가는 게 더 많이 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처럼 테마주를 대장주, 부대장주, 잡주 이렇게 구분하기보다는 선발주자, 후발주자, 즉 먼저 가느냐, 늦게 가느냐, 네, 이 차이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저희 방에는 선발주자도 공략을 하고 후발주자도 같이 공략을 해요. 후발주자만 공략하진 않겠죠, 그죠? 시간이 여유가 있는데 왜 선발주자를 안 하고 후발주자만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선발주자랑 후발주자를 같이 공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1월이죠 지금. 네. 11월 1일날 가입한 분이 있어요. 이분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 방에서 창투사를 이제 추천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분한테 뭐 드리겠어요? 선발주 드리겠죠. 선발주자. 저 바닥에서. 그렇죠? 11월 한 10일날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창투사 뭐 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종목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똑같은 걸 드리면 되겠지만 종목이 슬슬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11월 1일날 추천당한 게 상한가에 갔어요. 11월 10일쯤에 들어오신 분한테 뭐 드려야 돼요? 이걸 어떻게 추천해요? 상한가 나왔는데 보니까 더 올라가겠어요. 창투사가 더 올라가게 생겼어요. 그러면 뭐 추천하겠어요? 창투사를 추천하되 앞에 상한가 나온 거 말고 뒤에 있는 거 후발주자를 추천하겠죠. 여기서 상한가가 두세 개 나오고 여기서 상한가 한 개 반, 뭐 두 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걸 보고 어떤 분이 나도 수익 내고 싶다고 그러시면서 11월 한 20일쯤에 또 들어오셨어요. 그래 뭐 드려야 돼요? 선생님 늦게 들어오셨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이거 회원들 지금 100%, 200%씩 나서 팔고 있는데 원하시면 사시든지 싫으면 마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죠. 보니까 아직 더 갈 것 같아요. 후발주자가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이분한테 뭐 사드리겠어요? 후발주자 2차, 3차 후발주를 추천하겠죠? 그쵸? 근데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왜 해드리냐면 옛날 방식은 뭐였냐, 그냥 제일 먼저 간 게 대장이니까 이런 거는 팔면 안 돼, 그냥 고해야 돼. 이게 옛날 스타일이거든요. 옛날 스타일로 공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요? 파동 길이가 거의 똑같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먼저 간 종목은 먼저 조정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딱 조정을 받는 순간 두 번째, 세 번째가 날아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미사일의 비유를 많이 했는데 그 북한군들 막 쏘는 거 보면 그 다연장 로켓포 있죠? 방사포. 그 트럭에다가 왜 그
로켓 막 여러 개 실어가지고 한꺼번에 막 와다다닥 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게 테마주가 옛날에 그렇게 갔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가냐면 하나 쏘고 이게 저기 저 하늘 위로 날아가서 안 보일 때쯤에 하나 또 쏘고 그 다음 거 또 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한 발 한 발 쏜다고요. 지금 옛날에 안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앞에 게 먼저 가다가 조종을 받으면 그 다음 게 가고 그 다다음 게 가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 옛날 기법을 배운 분들이 무조건 고를 외치는 겁니다. 안 팔아. 파셔야 돼요, 요즘에. 파셔야 된다니까. 물론 이제 옛날 스타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실제로 주린이 분들보다 주식을 10년 정도 하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요? 왜요? 많이 바뀌었으니까.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들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갔어요. 지금 어떻게 갈까요? 그 세종시 관련주 중에 대주산업 있죠? 대주산업이 어떻게 갔어요? 진짜 눈에 딱 띄는 양봉은 이거 하나 아닌가요? 그쵸? 대충 이런 거 하나 나오고 좀 더 올라가다가 말아버렸잖아요. 선발주자 누구였는데요? 선발주자는 유라테크였어요. 그 다음이 프롬파스트. 순서 다 외우고 있죠? 그 다음이 누구예요? 영보와 대주산업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오스템, 뭐 세미시스코 이런 것들이 있었죠. 다른 것들도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간다고요. 순차적으로.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걸 모르고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종목을 아주 잘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옳게 못 내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오늘은 뭐 금요일이라 평상시보다는 좀 덜 들어오셨는데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 이해되셨죠? 네, 레몬트님도 네, 그래요. 자, 조금 더 보완 설명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저희 방에서 오늘 수익 낸 게 뭐가 있냐면 우리기술 투자죠. 제가 창투사 간다 그랬죠, 그죠? 우리기술 투자가 저희 방 회원들 보유 종목이에요. 2,000원대 사신 분도 있고 3,000원대 사신 분도 있고 또 기존 회원들도 갖고 계신 게 있는데 두루두루 사놨어요. 2,000원대 사신 분들은 수익이 지금 70%가 넘어요. 응? 수익 많이 났어요. 월요일날 한 번만 더 뽑아주면 이제 100%짜리 수익도 나오게 생겼어요. 우리 회원들이 고생해서 매집을 잘 해놓으셨거든요. 저도 설명 많이 했었고, 그죠? 무방에서는 지나가면서 이렇게 힌트 드린다고 쓱 얘기했죠. 유료 회원들 방에서는 진짜 제가 오늘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유료 회원들, 정회원들한테는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창투사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러시아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외국인이 우리 방에 들어와서 제 방송을 들었으면 아무리 외국인이라도 한국말 못 알아들어도 창투사를 샀을 거다. 회원들이 웃으시더라고요. 왜요? 그 정도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한국말 모르는 사람이 들었어도 알아들을 정도로 얘기했거든요. 눈치 못 채면 눈치를 못 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회원들이 창투사 올라가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얘기 많이 했으니까. 근데 아무튼 잘 가고 있죠, 그죠? 네. 이게 뭐예요? 이게 선발주자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초보분들이 뭐 주식을 좀 하신 분들도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앞에랑 똑같이 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2년 전에, 3년 전에, 2년 전에 비트코인이 크게 갔을 때 우리기술 투자가 대장이었습니다. 그때는 테마주가 이렇게 갔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미중 무역 전쟁, 일본하고도 한판 떴었죠. 일본 수출 규제, 코로나 이런 거 한 번씩 겪고 나니까 종목들이 많이 지쳐 있었죠. 아무튼 오랜만에 이제 이런 거래량을 또 보여주면서 급등하고 있는데 아무튼 더 많이 잘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뭔지 아세요? 이때랑 똑같이 갈 거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요? 이때랑 지금은 또 달라졌거든요. 3년 전이죠? 생각해보세요.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방금 얘기 드렸잖아요. 미중 무역 전쟁,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작년에 크게 조정받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패턴과 과거의 기억으로 주식을 하시면 지금 수익을 옳게 못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요일날 평상시보다 사람 회원들 덜 들어오는 거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녹화 꺼버릴까요? 내가 그러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테마주가 어떻게 가는지 딱 팩트를 찍어서 얘기한 거거든요. 파동 길이가 비슷합니다. 지금 비슷해요. 옛날엔 달랐어요. 우리 기술 투자가 이만큼 갔으면 그 뒤에 에이티넘이라고 있었거든요. 창투자 위주로만 얘기해 볼게요. 이것도 우리 수익 잘 나고 있는데 잘 가고 있죠. 옛날에 에이티넘이 따라갔었어요 이만큼. 근데 대충 보셔도 우리 기술 투자보다는 좀 짧죠. 그렇죠? 네. 근데 그때는 아무튼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 속 시원하게 얘기를 못해서 저 답답한데 무방이니까 패턴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꼭 인지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게 왜 중요하냐? 주식을 어제 말씀드렸지만 좋은 종목을 찾는 것도 힘들어요. 하지만 그 좋은 종목을 찾아서 매수하는 것도 싼 가격에 매수하는 것도 정말 힘들죠. 근데 그렇게 좋은 주식을 싼 가격에 샀는데 그거를 비싼 가격에 파는 건 더 힘들어요. 근데 그때까지 그걸 들고 있는 거는 더 힘들어요. 그렇죠? 더 힘들어요. 손실 날 때보다 수익 날 때가 더 힘들어요. 왜요?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팔고 나서 이사 갈 땐 더 힘들어요. 그렇죠? 이사 가면 또 뭐 하셔야 돼요? 또 주식을 또 사야 되니까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되거든요. 아까 여기 그 무소TV 그 단톡방에 그 회원분이 좀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매도를 초보세요. 본인께서 초보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매도를 좀 잘하는 방법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그 물어보시던데 제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주식을 잘 파는 게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죠? 그렇죠? 네, 그분도 이제 어려우시니까 그런 걸 물어보셨겠죠, 그죠? 좋은 뜻으로 물어보신 거 알아요. 주식을 잘 판다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거를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시행착오와 수많은 이제 공부와 노력과 인내와 그렇죠? 네, 그런 긴 시간을 좀 보내야 되겠죠, 그죠? 네. 주식을 잘 사는 것보다 잘 파는 게 더 힘듭니다. 그거는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남의 거를 그대로 배웠다고 해서 그게 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설령 어떤 사람의 고수의 노하우를 그대로 돈 한 1억 주고 그 노하우를 그대로 받아왔다 하더라도 그거 내 거 안 됩니다. 왠 줄 아세요? 나하고 그 사람하고 스타일이 다르니까 안 맞아요. 나한테 그래서 맞추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해되세요? 나한테 그걸 맞춰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오랜 시간 공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주식을 사서 수익을 내는 데는 얼마 안 걸립니다. 뭐 단기나 수익 같은 거 하면 금방금방 나니까, 그죠? 네. 근데 나만의 노하우와 나만의 기법과 나만의 투자 철학, 투자 원칙을 만들려면은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안 그래도 한 분이 좋은 질문을 하셨길래 제가 오늘 방송에서 좀 그분도 들으시라고 대답을 좀 해드린 겁니다. 다른 분들도 도움 되시겠죠, 그죠? 네. 자, 아무튼 이 패턴을 모르면 수익 나도 제대로 챙기지를 못합니다. 네, 수익 났을 때 제대로 못 챙기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 났을 때 제대로 챙겨야지 누적 수익이 극대화가 되는 건데 수익 났을 때 제대로 못 챙기면 누적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받는 거죠. 맞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이거를 오늘 왜 알려드렸냐? 제가 다음 주에 또 이 얘기를 또 다룰게요. 이걸 왜 오늘 알려드렸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트럼프 왜 저래? 와 이런 얘기하죠. 근데 계속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 함정이에요. 무슨 얘기냐? 사람들의 관심을 거기다 묶어놓은 거예요. 항상 그래요. 사람들을 거기다가 묶어놓고 나서 세력들은 뒤에서 딴 거예요.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여러분들 지금 못 느끼시죠? 사람들은 바이든 수혜주? 뭐지 막 이러고 있거든요. 바이든 수혜주 중에서 뭐가 가겠어요? 앞에서 먼저 간 거는 선발주자죠. 그럼 후발주자 가겠죠. 후발주자를 찾으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미 많이 간 거 있죠. 오성 첨단 소재, 한스롬데코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태웅, 유니슨
그죠? 앞고 좀 다 찍은 거. 그거 이제 그게 또 갈 수도 있겠지만 그걸 보면서 이거 가는 거야? 아닌 거야? 사야 돼? 물 타야 돼? 말아야 돼?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이든, 트럼프 거기에 묶여서 미국 대선에 묶여서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의원들이랑 저는 이틀 전에 나왔어요. 정확히 어제가 5일이죠? 어제 엊그제 4일날 들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회원한테 그랬어요. 그만 신경 쓰시라고. 그만. 저도 순간 머리가 아팠는데 세력은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어요. 처음에 트럼프인 줄 알았는데, 처음에 바이든인 줄 알았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트럼프래요. 근데 그날 늦은 밤 되니까 바이든이래요. 헷갈리시죠? 네. 세력은 얼마나 더 헷갈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잠깐 혼란스러웠어요. 솔직히. 아침에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방송을 할 때 마음을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래, 전문가가 헷갈리면 안 되지. 응? 전문가가 이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심리가 흔들리면 안 되지. 일단 나부터 정신을 좀 차리고 회원들한테도 좋은 말씀들 많이 드려야 되겠다. 마이크 키고 나서 딱 이랬습니다. 중요한 건 트럼프냐 바이든이 아니다. 바이든이냐 트럼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대선 끝나면 그냥 간다. 그게 팩트다 그랬어요. 오바마가 재선할 때도 그랬고, 오바마가 재선이 아니라 초선될 때도 그랬고,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초선됐을 때도 그랬었어요. 그냥 갔어요. 지금도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지수가 가잖아요. 똑같죠? 핵심은 이거다. 그러니까 뉴스 그만 보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저도 한 이틀 동안 정치 뉴스 나오면 돌려버렸어요. 아예 안 봤어요. 네, 아예 안 봤다니까. 그래도 주식할 수 있어요. 네, 안 봤어요. 왜요? 내 심리 안 흔들리려고. 전문가도 심리 관리합니다. 네. 회원들한테도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드렸고. 그런데 여전히 개인들은 계속 그 뉴스를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회원들은 저랑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다른 거를 생각하고 있고 다른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뭘 준비하고 있을까요? 뭘요? 매집하고 있죠. 뭘요? 오늘 아침에 바이든 수혜주 하나 매집했어요. 바이든 수혜주. 어제 누가 저보고 대북주 좀 얘기해달라고 하시던데, 대북주 중에 이런 거 하나 볼까요? 잠깐만요. 제가 원래 오늘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정의원들 생각하면 내가 이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문자반 회원들이 또 계시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정의원들 생각하면 내 이 얘기를 진짜 안 하고 싶은데 문자반 회원들이 계셔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왜요? 문자반 회원들 방송을 못 들으시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 잘 듣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대북주죠. 푸른 기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것 같다 그래서 그날 급등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급락을 하긴 했는데 말이 급락이지 그냥 원위치죠. 트럼프가 되는 줄 알고 급등했던 거 그것만 그대로 반납했어요. 그죠? 근데 오늘 잘 보시면 계속 바이든이 될 거라고 하는데 트럼프 수요주라고 불렸던 이 대북주가 안 빠지고 있죠. 왜 그럴까요? 안 이상하세요? 정말 고수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자 보세요. 유니슨 정말 고수가 되고 싶으시면 따라해보세요. 유니스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 왜 안 가? 아니 바이든이 될 게 확실해지는데 왜 안 가? 왜 안 가? 왜 안 가? 왜 안 가? 이러거든요. 그쵸? 이거 왜 안 올라가? 왜 안 올라가 그러죠? 근데 이거 거꾸로 해보세요. 푸른 기술을 쳐다보면서 문자 보내는데 잘 들으세요. 왜 안 떨어지지? 왜 안 떨어지지? 왜 안 떨어지지? 안 이상하세요? 그렇잖아요. 트럼프 수혜주인데 보니까 아까 뭐 조지아도 저기 뭐 이겼다고 막 바이든 이겼다고 하는데 급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떨어질까요? 이런 거 궁금해하시라고요. 그렇죠? 왜 안 떨어질까요? 미국 바이든 시대 경기 부양 노후 인프라 개선에 1,700조 원 뉴딜 시동. 우리나라 내년 예산이 500조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3배가 많은 거죠. 경기 부양 노후 인프라 개선에 1,700조 원 뉴딜을 한답니다. 뭐예요? 전통적 SOC 예산 확대를 기대한답니다.
태양광, 풍력만 있는 게 아니라 도로, 철도, 교량 이게 있는데 자세한 얘기는 못 해드리겠는데 이 1700조 중에 도로, 철도, 교량에 들어가는 게 대충 500조가 넘는답니다. 저 예산의 3분의 1 정도, 우리나라 1년 예산이 그쪽에 들어갈 수 있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요. 이해되셨어요? 이런 걸 궁금해하시라고요. 이런 걸. 저거 왜 안 떨어지지? 사람들은 뭐만 보고 있어요? 아, 이것만 보고 있잖아요. 어디 갔어요? 유니스. 다 이것만 보고 있어요. 나는 종목 추천 안 했어요. 네. 프로기술을 추천한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아, 전문가가 오늘 프로기술을 추천한 거 아니에요? 추천한 거 아니에요.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는 지금 무방회원분들한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제 회원이 이제 부류가 이제 세 부류가 있는데 예, 라이브 있고 문자방 있고 카톡방이 있는데 카톡방 회원들은 뭐 다 지금 라이브 회원들을 같이 하고 계시니까 상관이 없는데 문자방 회원들은 방송을 못 들으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오늘 뭘 추천했는데 잘 가지고 계시라고 얘기해 드린 거예요. 지금은 무방 회원분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종목 추천한 거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 힌트 드린 것도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아무튼 이거 하나 가르쳐 드렸어요. 뭐예요? 왜 안 올라가지 하지 마시고 왜 안 떨어지지라고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평상시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실력을 키우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한 거예요. 아셨죠? 지금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예요? 매집하셔야 돼요. 그리고 미국의 정책을 연구하시고 우리나라의 정책을 연구하셔야 돼요. 왜요? 그러면 각각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하양생님 어서 오세요. 미국이랑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책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투입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테마주와 개별주 양세가 거기서 나오겠죠. 그렇죠? 저희 방은 항상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바로 여기였었어요. 저희 올해 수익 많이 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좀 뭐 투매도 많이 나오고 그랬지만 진짜 저희 회원들 올해 수익 많이 냈습니다. 언제 수익이 많이 났느냐? 당연히 지수가 이렇게 올라올 때 이때 수익이 많이 났었어요. 이런 자리 진짜 안 빠지고요. 수익 났었어요. 여기서도 수익 났어요. 10월달에. 근데 잘 보세요.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에 수익이 많이 났을 때 10월달에 눌렸으니까 10월달 수익률은 조금 저조했어요. 평상시보다.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이때 수익을 많이 냈었는데 왜 수익이 많이 났는 줄 아세요? 아주 심플해요. 왜 그랬을까요? 현금 들고 있다가 딱 올라가는 타이밍에 주식을 사서 그래서 돈을 벌었을까요? 천만에요. 다 팔아갖고 이런 데서 진짜 무슨 신기가 있어서 이런 데서 주식사가 이런 데서만 그죠? 현금 들고 있다가 이런 데서 그냥 한 번에 사가지고 몰빵해가지고 돈 벌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왜 수익이 났냐? 수익 난 자리가 어디라 그랬어요? 여기라 그랬죠. 지수가 이렇게 눌릴 때는요 수익보다는 좀 말 그대로 눌려요. 이럴 때는 수익률이 좀 떨어지겠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수가 개인들 투매하고 있는데 그죠? 근데 이럴 때마다 수익을 낸 비결이 뭐냐? 이렇게 하락할 때마다 하락하든 말든 꾸준하게 주식을 샀습니다. 앞에서 사놓은 거 물렸다고 물타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샀어요. 신규 회원들도 계속 들어왔고 기존 회원들 현금 어떻게라도 만들어드려서 지수가 하락한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올라오는 것도 있어요. 팔아가지고 어떻게든 현금 만들어서 뭐라도 사드렸어요. 계속. 이 힘들 때 매집했다고요. 매수 사인 계속 냈고 하루에 한 개, 이틀에 한 개꼴로 계속 매수 사인 냈습니다. 회원들 계속 심리 안정시키려고 다독거려 드렸고 회원들은 믿고 매집하셨고 지수 반등 나오고 이렇게 올라올 때 회원들 웃으면서 수익 실현하고 또 눌러주면 또 회원들한테 또 다독거려 드리면서 매집하셔라 괜찮다. 그럼 또 올라올 때 수익 내고 그걸 올해 계속 반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회원들이 수익이 많이 나셨던 거예요. 기존 회원들은 요번에 증시 이렇게 급락하고 그럴 때 이탈이 하나도 없었어요. 신규원들도 비교적 잘 연대내주셨고요.
기존회원들은 뭐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연락하면 안 왔어요. 왜요? 아니까. 뭘요? 지금 하락할 때 주식을 사놓으면 반드시 수익 난다는 걸 이분들은 머리로 그리고 몸으로 아는 거예요. 지수가 급락하면 일반 사람들은 속상하니까 술 마시러 술집으로 뛰어가죠. 그쵸? 몰빵하시고 함부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한강 쪽으로 뛰어가시고, 이렇게 급락하면 우리 회원들은 어디로 뛰어가는 줄 아세요? 은행으로 가요. 대출이라도 받아보려고. 왜요? 아는 거예요. 몸이. 머리가 아니라 이제 몸으로도 아는 거예요. 바로 전화기를 들어요. 여보 돈 좀 빌려줘. 이러면서. 왜요? 매집하면 반드시 수익 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물타기 하거나 분할매서 우린 그런 거 안 합니다. 종목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린 들고 있습니다. 그게 하루건 이틀이건 상관없어요. 반드시 수익 나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핵심적인 얘기는 딱 30분이 하고 끝났어요. 지금은 이제 보완 설명드리는 건데, 주말 동안에 쉬시면서 생각을 잘 해보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떨기만 하실 건지.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부터 손절하세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종목 평생 내가 모아가지고 이제 모은 돈 있죠? 그 종잣돈을 갖고 사신 그 주식, 그죠? 그거를 손절할까 말까 고만 고민하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한 생각, 불신, 그거부터 손절하세요. 그놈이 문제지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 그게 문제가 아닐 겁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종목 잘못된 종목을 사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마음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잘못된 종목은요, 처리하면 돼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반등 나올 때 쳐내든, 네? 아니면 정 안 되면 물을 타서 쳐내든, 그죠?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수익을 내서 쳐내든, 쳐내면 돼요. 그건 일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개인들이 안 된다고 할 때, 비관론에 빠졌을 때 저희 방은 이럴 때 그냥 꾸준하게 매집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수익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어요. 5천만 원 갖고 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여기서 뭐 2천만 원 갖고 했으면 2천만 원, 5천만 원 갖고 했으면 5천만 원, 1억 갖고 했으면 1억을 벌었어요. 여기에서는 특히. 그 뒤로도 수익 잘 납니다. 직장인 분들이 그렇게 벌어요. 직장인 분들이 단기 매매도 했지만 스윙으로 했는데도 그만큼 벌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 주식을 사야 되느냐? 여기서 사셨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요, 늦지는 않았어요. 왜요? 지수가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좀 흔들 수 있으니까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매집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 반 기존 회원들은 이런 걸 다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익들이 많이 나실 거예요. 우리는 또 우리 반 회원들은 또 이런 수익을 계속 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증시가 너무 힘들어하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보다 최근에 여기에서 개인들의 심리가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원래는 하지 말았어야 될 기법, 무료로 이제 풀면 안 되는 그런 기법 강의나 아니면 힌트를 좀 많이 드렸어요. 왜요? 힘내시라고. 요즘에 저한테 무방위원들이 그 여러 채널로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맙다. 덕분에 심리도 잡았지만 수익도 좀 났다. 뭘 따라 사셨나봐요. 그죠? 네, 종목은 얘기한 적이 없지만 하긴 뭐 눈치 못 채시면 안 될 정도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뭐 눈치를 채신 분들은 좀 이제 해서 수익을 내신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좀 자제하려고 그래요. 왜요? 왜일까요? 제 마음이 바뀌어서요? 아니요. 이제는 시장이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회원들 더 수익 내게끔 저는 입을 좀 다물 수 있어요. 네.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셔가지고 제가 많이 풀었거든요. 저녁에 매일 방송했잖아요. 그쵸? 창투사도 강조 많이 해드렸고 창투사 거의 다 올라왔죠, 그죠? 네. 뭐 단타를 치시든 뭘 하시든 아무튼 뭐 조금 하셨으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도 바닥에 널려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회원가입하고 싶으시면 들어올 거면은 지금 들어오세요. 왜냐면 이 얘기 딱 10초만 할게요. 10초 세시면 돼요. 저희 방에서 수익 많이 난 거 자랑할 때 그때 들어오시면 주식이 좀 비싸요. 지금처럼 바닥에 널려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들어오시면 싸요. 그리고 오래 안 기다리셔도 돼요. 맞죠? 끝. 네.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이 적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주식으로 수익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단기 매매를 많이 하기보다는 스윙으로 수익을 극대화시키시려고 조금 노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수익 얼마든지 저는 거두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는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 버리시고 네, 좋은 수익들 아주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지금 중국 쪽에서 미세먼지가 좀 덜 오는 것 같은데 공기 좋을 때 여러분들 여행도 좀 다니시고요. 네. 아무튼 바람 좀 쐬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월요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부터 잠깐만요. 저기 그 광고 하나 할게요. 광고.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방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그 항상 이제 올려놓거든요. 올려놓으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그 무소TV 저번에 말씀드렸죠. 예, 무소TV도 방송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소TV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되는데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들어오셔도 돼요. 네, 무소TV 쌍용에서 만든 무소차 있죠? 이름 똑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우리 또 열심히 한번 달려보자. 네, 자 지금까지 진건승부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